네, 3주차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했는데 이게 많이 들어보셨지만 우리 학생들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론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현재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수명. 남자는 80세 안 됐죠. 한 76세에서 8세. 80세는 아직 안 됐습니다. 여성은요. 84세에서 5세.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긴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서 비했을 때는 좀 오랜 동안 이렇게 생명이 좀 긴 편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래 생명이 길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겁니다. 오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오래 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노인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나이가 보통 65세, 만으로 따집니다.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칭호도 하지만은 만 65세 이상이 아닐지라도 노인성 질환에 노출된다, 질병에 걸린다 하면은 이제 그 노인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보통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고 보면은 뭐 치매라든지 기억을 못 한다든지 뭐 심경계, 정신성 질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우리 노인 흉내 내는 건지 노인들이 있어요. 기억을 못 해요. 아까 얘기한 것도 기억 못 하고 어제 기억한 것도 못, 아예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 삼아서 너 노인이야 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 학생들 그러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성이 뭐냐면요. 노인이면 아무래도 많은 케어가 필요한데 이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재정 자원이 필요하겠죠. 재원이 필요한데 이게 어디서 필요하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는 보험료를 또 걷어야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개요보험이라고 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같은 경우를 걷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걷듯이 이제 보험료를 또 걷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첫째 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공부조 사회보험 할 때 사회보험에서 의료 보장 부분에서 건강보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을 걷되 플러스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걷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에다가 곱하기 해놓고 나서 비율적으로 추가로 조금 더 걷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합산해서 징수를 합니다. 국가에서 공단에서 징수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은 보험료대 이것은 건강보험을 납부할 때 함께 납부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만성질환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만성질환 뭐가 있을까요? 혈관계, 근골격계, 고혈압이 뭐 대표적이죠. 당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 누구든지 피해가기가 거의 어려운 10명 중에 9명은 고혈압약을 드십니다. 그 다음에 또 치매. 자, 우리 치매 교육도 받았지만은 치매 걸리는 거 이제 학생들 그래요. 나는 영원히 20살일 거야. 여러분들 혼자의 생각입니다. 벌써 21살 이번에 되셨죠? 21살이 아니라 지금 20대 중반 된 오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장수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되게 되면은 이런 만성질환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우리가 들여와서 국가에서 또는 국민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자라는 취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보험하고 여기 한번 볼까요?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일단 급여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급여 대상. 이거는 이제 전 국민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합니다. 의료 서비스. 근데 여기는 복지 서비스에 가까워요. 질병에 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 치료한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건강보험의 목적은 예방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떤 목적이냐? 케어를 목적으로 합니다. 좀 돌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의료법하고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지만 여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카테고리별로 해서 굳이 다른 점을 찾으라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도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기대 효과가 되는지 여기다 한번 이어서 써볼게요. 삶의 질이 향상된다. 삶의 질을 이거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연구 많이 되거든요. 이제 뭐 배우자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자식들 요즘 다 핵가족 사회죠. 대가족인 건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막 요즘 오래 계시면 좀 심심한 거 있죠. 그나마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핸드폰도 만지고 하니까 좀 낫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도 있고 누군가와 같이 영위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생각도 이제 좀 주고받고 싶기도 하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삶의 질을 향상 노인들끼리 어떤 이제 그 경제적 활동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게끔 건강에서도 투자를 좀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모임도 관련 있게끔 그다음에 목욕 서비스 관련해 갖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 부양에도 부담을 좀 낮춰주죠. 혼자 계시는 부모님 걱정된다. 그럼 다 그렇죠. 같이 살면 된다.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부양되는 것도 걱정을 좀 들을 수가 있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하다 보면은 이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게 좀 투여되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고. 그래서 꼭은 아니지만 대부분 여성 등 일자리 창출이 되죠.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 훈련 같은 것도 많이 받아요. 이제 뭐 목욕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기계 장비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대화도 하면서 아이고 뭐 우리 아버지 생각나시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난 그런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러세요. 그래도 뭐 한때 젊으셨을 때는 잘생겼었겠네요.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조금 반농담을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화도 좀 해드리는 게 되겠죠. 우리 학생들 실습한 학생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인분들 보게 되면은 같은 말을 좀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언어가 고팠던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이제 대답하시는 젊은이들은 속으로 좀 이렇게 투덜투덜대죠. 아까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보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지? 그럼요, 괜찮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세뇌당할 것 같은. 자, 대화가 이제 많이 고픈 거죠.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사회 서비스 일자리, 여성 등 뭐 일자리 창출되죠. 그다음에 노인 의료 있잖아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전달 체계가 많이 활성화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케어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노인 장기 요양급여. 급여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재가급여가 있고, 재가급여 안에는 방문 요양 좀 보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목욕, 그 다음에 방문 간호도 급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야 보호, 주간 야간 보호, 이건 단기 보호. 뭐 기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시설 급여들이 있는데 방문 요양,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분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인 거죠. 방문 목욕, 가서 직접 목욕을 다 해드리는 거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기계 장비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 2명, 3명이 같이 가서 케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방문 간호, 필요시 24시간 동안 간호도 이제 해줍니다. 방문을 해서
주간 야간이 있어서 같이 있어주는 것도 있고요. 장기보호는 뭐냐면은 이 수급자라고 이제 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심신기능 유지를 위해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잠깐 단기적 기간 동안 있어주다가 나오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기타적으로 이제 그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옷 입기, 그다음 혼자 손 씻기, 신발 씻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연습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재활 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급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기들 이제 말하는 연습도 하고 물 먹는 연습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은 그런 식으로 노인들이 되면 다시 아기가 되는 생각으로 좀 케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좀 다르긴 한데 좀 아무래도 좀 슬픈 얘기는 이제 점점 수명이 다해 가시는 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입되는 분들은 조금 존중을 또 받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3주차 강의는 전체적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 깊은 강의 같은 경우 또 하실 때는 또 질문 또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